안녕하세요.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가는 남자 최성훈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전 영상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번째 실제 생활 예시 회의록 폴더 정리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의록 폴더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파이에게 바로 이동을 맡기지 말고 먼저 분석부터 시킵니다. 순서가 자, 이 폴더의 회의록 파일명을 읽고 회의록을 좀 이렇게 좀 5개 파일이 있죠. 파일명을 읽고 날짜와 주제 기준으로 정리하는 계획을 세워줘. 분석시키는 거죠. 그리고 파일명 변경이나 이동은 하지마. 확실하지 않은 날짜는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줘. 날짜가 확실하지 않은 거, 그럴 때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특정 폴더에 대한 문서들을 정리하는 느낌의 것들이었고, 지금은 회의록에 대한 폴더를 정리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천 결과는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어떤 주제에 회의를 했는지를 파일명을 가지고 정리하고 애매한 것들은 리뷰에다 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눈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미팅스 이거는 이제 회의 폴더죠. 회의 폴더 안에 날짜별로 날짜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회의의 주제 핵심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확장명을 .md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리뷰 애매한 것들은 이 폴더로 다 이동시켜 놓고 이제 확인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때 날짜가 파일 내용에 들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파이에게 파일 내용을 읽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에는 날짜가 없지만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날짜가 있을 수 있죠. 회의록은. 그래서 날짜가 파일명에 없는 회의록은 내용을 읽고 날짜 후보를 찾아줘.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파일명을 바꾸지 말고 리뷰 후보로 남겨줘 라고 했고요. 그리고 회의록은 결정사항과 할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뒤에는 항상 인덱스 md 파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된 회의록을 보고 미팅 인덱스 .md 초안을 만들어줘. 정리한 후에 이제 이 파일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각 회의록의 날짜, 주제, 결정사항, 주요 할 일을 이 인덱스 파일에다가 포함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제 상황 예시입니다. 블로그 초안 정리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드래프트로 만든 파일이 있고 또 뭐 새로운 파일도 있고 파이 글이 있고 뭐 파이널 마지막 글인데 뭐 그 투도 있고 아이디어 파일도 있고 자 이렇게 좀 지저분한 상태인데 이럴 때 이 폴더의 블로그 관련 파일들을 읽고 초안, 아이디어, 발행 후보 그리고 리뷰 후보로 분류해줘 라고 해서 이 파일들에 대한 걸 정리를 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파일명 변경이나 이동은 하지만 파일별로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 설명해줘 이렇게 했고요. 추천 구조는 블로그 밑에 아이디어 그리고 뭐 드래프트 그 다음에 레디 투 퍼블리시 후보들 그 다음에 애매한 것들 리뷰로 가고 그리고 아카이브 이거는 이제 뭔가 아카이브는 약간 모아놓는 느낌이잖아요. 여기 이거는 뭔지 여기 설명이 없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토픽 드래프트 파일명 규칙은 이렇게 토픽이라고 앞에 이제 주제를 정해주고 뒤에다가 드래프트인지 아이디어인지 뭐 레디인지 리뷰인지 이런 것들 넣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정리에 중요한 거는 파이널 .md 이런 식으로 이름을 없애는 거라고 합니다. 같은 이름을 없애는 거.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new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 더 설명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후보들 그러니까 이름이 명확하게 뭐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들
대해서는 좀 후보로 해서 뽑아 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걸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공부 노트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스터디 밑에 여러 가지 노트가 있어요. 이 중에서 파이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공부 노트들을 읽고 개념별로 분류하는 폴더를 구조를 좀 제안해줘 라고 했어요. 출력 형식은 현재 노트 목록, 그 전체 노트 목록에서 개념별 분류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추천 파일명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추천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 순서, 어떤 순서로 학습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복습용 인덱스 구조를 만들어줘. 이런 이제 그 구조를 제안을 해달라는 거죠. 이 출력 형식대로. 그리고 아직 파일은 이동하지 마라고 했고요. 그리고 추천 구조는 스터디 같은 경우는 뭐 베이직, 그 다음에 에이전트, 그 다음에 하네스, 뭐 프롬프트, 각 주제별로 이렇게 쭉 만들고, 그리고 리뷰는 별도로 이제 또 뭔가 리뷰를 하기 위한, 다시 보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인덱스 MD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스터디 인덱스 파일을 만들 텐데, 정리된 공부 노트의 학습 순서를 보여주는 형태로 꾸며주면 좋다고 하죠. 초보자가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지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파이는 단순히 파일을 정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학습 경로를 만드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파일을 활용을 해서 뭔가 정리를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 속에서 원하는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 뭔가 액션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덱스도 만들어 두면 좋다는 의미 같습니다. 자, 다음 영수증과 행정글 정리. 영수증, 계약서, 행정 문서처럼 민감한 문서를 다룰 때는 한층 더 조심해야 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요.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거, 금액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죠. 쉐어하면 안 되겠죠. 자, 파이에게 요청할 때는 민감 정보 처리를 방침을 분명히 못 박아둡니다. 자, 이렇게 이 폴더의 문서명을 기준으로만 분류 계획을 세워줘 하고, 이제 파일 내용은 아직 읽지 말라고 했어요. 저장하지 마라가 아니고 파일 내용을 읽지 말고 문서명만 가지고, 파일명만 가지고 분류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파일을 들어가서 내용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티컬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영수증일 거고, 어떤 건 계약서고, 어떤 건 세금 관련 문서고, 어떤 건 보증서고, 어떤 건 확인이 필요한 것들, 리뷰가 되겠죠. 이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읽기 전에 어떤 파일을 읽어야 하는지 먼저 물어봐 라고 했고요. 읽기 전에 어떤 파일을 읽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라고,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규칙으로 또 담을 수 있습니다. 센시티브, 민감 도큐멘트, 문서죠. 민감한 문서들. 여기에 대해서는 규칙을 어떻게 주냐면, 개인정보 주소, 계좌번호, 계약 조건이 포함될 수 있는 문서는 읽기 전에 사용자 확인을 요청을 해라. 그리고 민감한 내용을 요약할 때는 필요한 정보, 최소 정보만 사용한다. 그리고 쉐어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쉐어 명령을 가지고. 그리고 삭제나 이동은 사용자 승인 전에는 하지 않는다. 똑같죠. 이거는 제약은. 자, 파일은 유용하지만 민감한 문서를 다룰 때는 사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 정리와 세션 공유 주의. 자, 글 정리하고 세션 공유는 이제 그 민감 정보 때문에 그런 거죠. 문서 정리 세션에는 파일명, 폴더, 경로, 그리고 글 내용 요약, 그리고 쉘 커맨드 아웃풋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션에. 그래서 이 세션을 익스포트 해가지고 HTML 만들면 그 HTML 갖고 쉐어를 할 수 있잖아요. 쉐어를 가능하면 이제 개인정보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서 정리 세션을 공유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네, 개인정보도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꼭 이상 없을 때만 익스포트해서 공유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글 정리와 git을 해서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재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it diff 해서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금 기 스테이터스와 디프 결과를 보고 문서 정리로 어떤 파일이 이동되거나 변경되었는지 요약해줘. 그러니까 현재 그 어떤 폴더에서 작업 폴더에서 git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git으로 이제 관리되는 폴더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git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git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현재 작업 폴더를 git이 관리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앞에 없었어요. 일단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죠. 자, git 상태를 볼 때는 스테이터스라는 걸 쓸 수 있고요. 변경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이제 diff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을 통해서 현재 어떤 파일이 변경되거나 이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파이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it 파일은 변경을 추적하고 파이 세션은 작업 이유와 계획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역할이 다르니까 네,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문서 정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git이나 백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네, git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갑니다. 글 정리해서 파이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 파일 삭제 여부, 그러니까 직접 사용자가 판단해야 될 것들, 이런 거는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파이한테 맡길 거, 뭐 분석한다든지, 뭐 제안을 해줘 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이동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사용자의 확인을 거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권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용 좋은 프롬프트 패턴. 자, 현재 상태 파악에 대해서는 이 폴더를 읽기 전용으로 살펴보고 상태를 요약해줘. 아직 파일은 수정하거나 이동하지 마. 그리고 분류 기준 만들 때는 이 폴더의 문서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면 좋을지 제안해줘. 그리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 5개 이하의 분류로 만들어줘. 이건 이제 뭐 나름대로 제안을 주는 거죠. 제약을. 그리고 이동 계획표 만들기. 파일을 이제 이동을 할 건데 그걸 계획표로 만들어라. 그때 이거 파일명, 폴더, 추천 폴더, 새 파일명, 이유, 확인 필요 여부 이런 것들 이제 테이블 아까 봤었죠. 네. 계획만 만들고 아직 실행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폴더 구조부터 만들어라. 그리고 인덱스를 만들고 그리고 삭제 후 후보 검토, 삭제 후보를 찾아주고 그 확인을 이제 필요로 하겠죠. 확인을 해서 네, 삭제할 게 있다면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정리 루틴을 만들어서 이 문서함을 매주 정리하기 위한 10분 루틴을 만들어줘 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얘를 루틴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네. 문서관리 비서를 이 템플릿 명령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요 패턴을 이제 글 정리용 좋은 프롬프트 패턴이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출력 형식, 그 출력 형식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출력 형식은 현재 상태의 요약을 먼저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추천 분류 기준, 그리고 추천 폴더 구조, 그리고 파일별 이동 계획표, 그리고 확인 필요 및 필요 항목, 그리고 실행 전 질문, 그리고 다음 단계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정리해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 형식을 7가지 정도로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을 에이전트 규칙에다가 아웃풋 포맷이라는 요 규칙으로 정리해 두면 이 에이전트를 읽어가지고 이 규칙에 따라서 이 명령을 따로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실습을 이제 하는데 글 정리 전체 흐름을 실습을 합니다. 자, 1단계 해서 읽기 전용으로 실행하고 현재 상태 분석을 하고 이동 계획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폴더 구조 확정을 하고 그리고 실행 전 확인을 하고 승인 후 실행 그리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작성을 하고 세션 요약을 한 다음에 세션을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최종 글 정리 체크리스트입니다. 요 앞에 거는 제가 문서에 포함을 시켜 놓겠습니다. 실습 여기서부터 9단계까지 해서 여기까지죠.
9단계까지 요거를 노트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자, 구분선 주고, 네, 이렇게 하고, 컴팩트 부분이 왜 안 붙었지? 저게 다 지금 복사가 안 됐네요. 그죠? 요 사이사이 것들이 좀 복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복사를 해볼게요. 붙여넣기 했을 때 다 안 붙네요. 어허,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안 되면 뭐 그 하나씩 떼내면 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를 하면 되죠. 자, 지금 이제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습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볼까요? 붙여지나? 안 붙네요. 그러면 아마 이 블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카피를 해서 붙여놓고,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이것만 따로 복사를 하면 붙을 겁니다. 네, 됐죠? 네, 이렇게 뭐 단계별로 하나씩 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약간의 노가다만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네, 카피하고, 코드로 넣어볼까요? 코드로 넣고 여기를 쉘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코드로 전환을 할게요. 코드. 네, 그리고 쉘로 바꾸고, 네, 3단계 또 가겠습니다. 3단계 붙여놓고 3단계 카피해서 코드 입력하고 쉘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4단계 카피하고, 그리고 코드 하고 네 번째 코드를 카피합니다. 카피 쉘로 선택하고 4단계 했으니까 이제 5단계 넘어갑니다. 5단계 원래 이 밑에 것까지 다 복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코드 하고 쉘을 선택해주고 6단계 그리고 코드 선택하고 카피해서 넣고 쉘로 바꿔주고 7단계 네, 코드 카피해서 넣어주고 쉘로 바꿔주고 8단계 넣어주고 코드 카피해서 넣어주고 쉘로 바꿔주고 이제 마지막 9단계입니다. 9단계 코드 바꿔주고 9단계 카피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쉘로 표시를 바꿔줍니다. 끝났어요. 예, 뭐 약간의 노가다를 했고요. 단순 노동이지만 예,
금방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 체크리스트 2장을 마치기 전에 요걸 확인합니다. 글 정리는 파일 이동이 아니라 작업 구조를 만들기라는 것을 이해했다. 처음 보는 폴더는 읽기 전용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했고, 파이로 이렇게 읽기 전용으로 검토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동 계획표를 만들었고, 규칙을 추가하고, 인박스나 리뷰에 확인이 필요한 것들,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넣었고요. 그리고 파일명 규칙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 MD로 해서 정리해주는 문서를 필요로 했고, 그 다음에 삭제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자 승인 후에만 한다. 그리고 그랩은 텍스트를 찾는 거고, 파인드는 파일을 찾는 거고, LS는 현재 폴더에 있는 목록들을 보여주는 거고, 네. 글 요약 키 카드나 도큐먼트 서머리 MD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리용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글 정리 세션에는 민감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유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해했고, 세션 이름 그리고 컴팩션, 익스포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하고 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의 핵심 정리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도구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도구들 다 봤어요. 툴스라는 옵션을 사용해가지고 그 허용하는 그 도구들 목록을 정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S로 파일 뭐 첨부하는 거나 커맨드로 해서 쉘 실행하는 거나 파이에서, 그리고 이런 거 규칙 넣어줄 수 있었고, 리로드를 해서 이 규칙들을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세션에 리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 컨티뉴 이전에 그 세션을 이어가는 거, 그리고 파이 -r, 그리고 얘는 이제 세션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리즘은 최종 마지막에 그 세션을 리즘에서 멈춰있던 거를 다시 이어가는 거고, 뉴는 안 해봤고요. 뉴는 안 해봤어요. 트리는 이제 갈림길을 갈라치기 할 때 필요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 어떤 특정 부분에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형태로 하고 싶을 때 이제 트리를 쓰는 거고, 포크는 현재 세션에서 새로운 세션으로 이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클로는 현재 세션을 복제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긴 글 정리 세션은 컴팩트로 해서 압축시키는 거, 그죠? 그래 요약 보고서 같은 걸 구조도 같이 우리 봤었어요. 그리고 목표, 이동한 파일, 확인 필요 항목, 다음 작업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약하는 거 우리 봤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하면 organize docs 같은 이런 슬래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organize 빼기 docs.md 파일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 마크다운 스니펫이 슬래시 명령으로 확장되며, 그리고 파일명에서 .md를 뺀 요게 이제 명령이 된다. 이렇게 명령 이름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슬래시 명령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네. 이 장의 핵심 문장은 요겁니다. 파이로 문서를 정리한다는 것은 파일을 빨리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찾고 AI가 다시 읽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글 작업실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18장 이게 좀 스크롤이 압박이 좀 많긴 하지만 이거 한 번만 잘 정리를 해두면 이 뒤에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19장 잠깐 볼까요? 정리된 자료를 글로 바꾸는 작업. 네, 이것도 여기도 인덱스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문서 정리 비서로 쓰는 법을 앞에서 배웠고, 이번에는 블로그와 보고서 초안 만드는 거. 보고서 초안. 블로그나 보고서를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초안. 그 글쓰기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네, 그 파트너에게 시킬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걸 텐데요. 파일은 글쓰기 앱이 아니라 파일 기반 글쓰기 파트너다. 블로그 글 써줘. 보고서 초안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하는데 동작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예, 단순하게 뭐 써줘 만들어줘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어떤 절차적인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도록 하면 초안이 좀 더 잘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dd로 파일을 찾고 파일을 이제 읽고 그리고 커맨드를 사용해서 뭔가 쉘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일 기반 작업 흐름입니다. 자, 라이팅 프로젝트 쓰고 있는 뭔가 글쓰기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죠. 규칙이 있을 거고 뭐 간단한 브리핑 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참고하는 문서가 두 개가 있네요. 소스 노트가 있고 미팅 노트가 있고 회의록이 있고 그리고 드래프트 임시로 지금 써진 문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최종본 파이널 버전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했는지에 대한 그 폴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체에 대한 뭔가 개요 설명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인덱스 md 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파일의 역할 밑에 설명이 있네요. 글쓰기 규칙과 문제, 안전규칙, 그리고 브리프는 이번 글의 목적, 그리고 독자, 핵심 메시지 이렇게 간단히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참고자료 회의록 이런 거 있는 거고 드래프트는 초안이 담겨진 저장 공간이고 파이널은 최종본 후보 저장 공간이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반복 글쓰기 요청을 저장하는 공간. 반복적으로 뭔가 요청하는 게 있으면 그 프롬프트 폴더 안에다가 문서로 이제 뭔가 만들어서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참고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습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글쓰기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가는데 얘도 뭐 크게 다른 프로세스는 아닐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다음 영상으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과 할 일 정리하는 거, 얘도 뭐 살짝 짚어볼게요. 흩어진 대화를 결정사항과 행동으로 바꾸는 방법.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 사항들인 거죠. 네. 회의가 끝나면 할 일들을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회의록 정리는 회의 내용을 예쁘게 요약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결정사항 그리고 결정사항, 할 일, 확인 필요 항목 이렇게 요 내용들로 정리가 필요한 거죠. 이거를 이제 파이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규칙을 에이전트에 넣고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반복하는 것들을 넣어주고 세션으로 작업 흐름을 남기면 되고 네. 그래서 파이가 잘하는 일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추측하지 않고 회의록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고 회의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뭘 할지 투두에 대한 뭔가 액션 아이템 같은 것들이 나와야겠죠. 네. 그 회의록을 이제 정리할 때 흐름은 회의록을 준비하고 파이로 회의록 폴더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에이전트 MD를 사용해서 규칙을 만들고 먼저 읽기와 분류를 한 다음에 결정사항과 할 일과 확인 필요 항목들로 나눈 다음에 담당자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액션 아이템 뽑고 의사결정된 거 뽑고 다음 미팅 때 뭘 의논할지에 대한 거를 뽑아서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파일로 저장을 하고 세션 요약하고 다음 회의 준비로 이어간다. 그 흐름은 똑같아요. 여기도 실습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걸 거예요. 공부 노트와 복습 카드 만들기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자료를 읽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핵심이 파일로 공부한다는 것은 자료를 대신 요약시키는 게 아니고요. 개념, 비유, 질문, 복습 카드, 세션으로 바꾸는 일이다.
파이로 요 항목들을 좀 뽑아내는 게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하는 건 이런 걸 잘한다. 그 요약해줘 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파일을 읽고 이런 형식으로 출력해줘, 주의는 이렇게 뭘 하지마 라고 주는 거고, 그리고 구조는 요렇고 요것들에 대한 설명은 이렇고 실습 준비를 해서 쭉 실행하는 형태.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으로 보면 반복 업무를 배시와 파이로 줄이기. 손으로 반복하던 거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배시와 파이로. 배시 명령 있죠? 도구로 할 건데, 얘는 이제 배시는 반복 작업을 줄이는 전동 공구이고, 파이는 그 전동 공구를 언제 어떻게 쓸지 함께 판단하는 작업 파트너다. 그러니까 배시는 공구고, 파이는 그걸 언제 어떻게 쓸지 판단하는 작업 파트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공구가 뭐가 있는지는 이제 뭐 되게 많겠죠. 배시가 명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파이한테 시켜서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겠죠. 배시를 쓰기 전 안전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이동을 시킨다든지 권한을 바꾼다든지 그 수도 뭐 그 완전 루트 권한을 가지고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주의시키는 거죠. 함부로 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배시를 쓸 때 기본 원칙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먼저 폴더 확인하고, 그리고 실행 전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파일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이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명령이 무엇을 하는지 먼저 설명해줘, 어떤 파일이 바뀌거나 삭제될 수 있는지도 알려줘, 아직 하지마, 주의해줘, 이런 거예요. 읽기 전용 명령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반복 업무의 기본 패턴이 현재 상태 확인하고, 파일 목록 수집하고, 조건에 맞는 파일 찾고, 결과를 파이에게 해석시키고, 실행 계획 만들고, 사용자가 승인하고, 안전한 명령 실행하게끔 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요약 파일 만들고, 그리고 세션을 정리하겠죠. 이러면서 반복 작업 파일 폴더 만들기에서 실습 준비를 해 나가면서 쭉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 실습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을 끝내고 나면 이제 앞으로 파일을 사용해서 어떤 그 특정 문서를 분류를 한다든지 양식을 만든다든지 그 양식에 맞춰서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낸다든지 얘네들에 대한 그 분류를 잘해서 구조를 잘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 5개의 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일이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직접 다 해보시고요. 18장부터 22장까지 저도 따로 한번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영상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복되잖아요. 그죠? 현재 어떤 폴더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고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확인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별도로 또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위험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담아서 못하게 제약을 걸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실행한 결과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인덱스 파일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서도 만들고, 그 최종적으로 세션을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끝. 요 패턴이 지금 흐름이 똑같아요. 모두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별도로 이 5개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시고 실제 다 해보신 다음에 저도 한번 다 해보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한 판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 기본적인 파일 사용법과 도구들을 알려주고 얘네들을 기본 그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프롬프트에 뭐 해줘, 뭐 써줘, 뭐 해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프롬프트가 아니라 구조와 어떤 그 흐름들, 패턴들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업무 새로운 게 와도 그 패턴에 맞춰서 흐름대로 가져가면 어떤 그 일관성 있는 결과 안전하게 이 하네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책이. 네, 그런 걸 배우셔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브가 오픈이 됐어요. 오브가 이제 오늘 올라왔는데, 업데이트가 됐는데, 나만의 파이 하네스 확장하기. 그러니까 이전에 기본적인 파이 그 가지고 했던 어떤 그 방법들을 터득했다면, 이제는 나만의 뭔가 확장할 수 있는 하네스를 조금 더 내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예, 오브입니다. 오브 내용이. 그래서 뭐 스킬을 만든다든지,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든다든지, 테마를 만든다든지, 익스텐션에서 그 동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한다든지, 패키지를 만들어서 공고 상자로 묶어가지고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네스를 조금 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업무에 맞춰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 4부에 대해서 실습을 제가 다 해보고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된 내용을 좀 보기 좋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생겨서 나름대로 이제 김동학 대표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쭉 본 게 반복되는 게 자료, 규칙, 계획, 승인, 결과물, 반복 구조, 요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기록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이제 딱 보고 이해는 되지만 이건 이제 그려주신 거고, 내 머릿속에서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파이란 이런 거야, 파이는 이건데 이걸 활용하면 이런 업무를 프롬프트를 이렇게 했던 거를 하네스를 사용해서, 파이를 사용해서, 파이가 하네스니까 하네스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장점이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로 할 수 있고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를 각자 개인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에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아마 당장은 좀 빠르게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다 해봐야 되니까 네, 적어도 뭐 한 1, 2주 정도 예상을 하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4부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다시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최종본 정리를 해가지고 갖고 올게요. 네, 지금 1부부터 4부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1부부터 4부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압축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 흐름, 제 의식과 제 어떤 사고의 흐름을 정리된 내용으로 최종본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저 1000명이 목표예요.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